日本外国特派員協会ヒストリーチャンネルが送るオリジナルドキュメンタリーシリーズ「歴史の証言」。北朝鮮の元外交官リ・イルギュ、日本との関わり、そして北朝鮮が周囲の動向をどう見て動いているのか、その実態を赤裸々に語った。体制の中枢に身を置いた男は何を見て何を感じたのか、なぜ今このタイミングで沈黙を破ったのか。日本で開かれた会見に世界の注目が集まる。무조건적인 굴종과 복종만이 성공과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 바로 그 사회가 이제 북한 사회입니다. 이중 삼중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무자비한 초용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되는 독재 체제에서는 엘리트 계층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절대로 이제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이제 행복한 미래가 이제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거리스민 김정일 정상회담 때 이제 북한은 납치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자기는 약속을 지켰지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조금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러시아를 규탄하고 이제 미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권은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도 북한 외교관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때 북한으로서는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What was the compensat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actually getting? 이 정치, 경제, 군사적 혜택을 종합해보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인 입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너무 밀착을 배경으로. 중국이 얼마나 북한 핵을 싫어하는지, 이번 오늘 우리가 핵 실험을 하면서 정말 큰 산을 넘었다. 그 큰 산은 미국이 아니다. 그 큰 산은 중국이다.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얼마나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싫어했고 북한이 그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제사회와 함께 그 북한을 압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를 가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변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북한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고 생각합니다. 一人の外交官の証言が体制の内部を照らし出した。彼の証言は一つの断片に過ぎない。しかし北朝鮮の現在地を知る重要な手がかりだ。北朝鮮、そして彼自身の未来にこの先も視線が注がれる。